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통증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신경외과 최승현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무엇 같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명왕성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태양계의 행성인 줄만 알고 있던 이 행성이 태양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저는 이 뉴스를 들었을 때 다소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것뿐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과학은 언제나 계속 발전을 하고 치료 방법도 그전에 치료했던 것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전부가 아니거나 또는 맞지가 않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빙산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위에 보이는 부분은 적고 밑에 보이는 부분은 큽니다. 이거는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일 수도 있고 검사로 알 수 있는 내용들, 엑스레이, MRI, 피검사에서 보이는 부분들, 우리가 검사로는 알 수 없는 부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치료들, 아직은 밝혀내지 못한 치료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형성한 어떤 그런 상징적인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수박 겉핥기 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고 환자분들에게는 반대로 수박 주스 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증례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48세 남자분입니다. 이분은 몇 달 전에 허리가 아파서 신경차단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좋아지셨죠. 근데 최근 들어서 허리가 많이 아픈 건 아닌데 앉아있다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많이 안 아프니까 물리치료만 좀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호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주사를 맞으러 오실 때 밤늦게 거의 끝날 때쯤 오셨거든요. 저희 방송선사는 퇴근을 하고 그래서 신경차단술, 시험을 보면서 하는 신경차단술은 못하고 주사를 어디에나 놔드렸냐면 목하고 어깨, 가슴, 복부, 서해부, 사타구니죠. 정강이. 여기에만 주사를 놔드렸는데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시다는 거죠. 허리에는 주사를 맞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깜짝 놀라셔가지고 퇴근해야 되는데 집에 가시지도 않고 왜 그런 거냐 설명을 해달라 막 그러신 적이 있었죠. 자, 두 번째 환자분인데 이분은 이제 26세의 남자분인데 누워 계실 때 주로 왼쪽 허벅지가 저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리가 저리니까 그쪽에 이제 서해부랑 허벅지 쪽에 주사를 하시고 나서 한 20% 정도 증상이 줄어드셨습니다. 근데 계속 80%는 저린 거죠. 그때 뒷목하고 앞 가슴에 주사를 놔드리고 나서 저림감이 싹 없어졌습니다. 물론 다시 다음에 좀 저려가지고 치료를 더 하시긴 했지만 가슴에 이제 주사가 들어갈 때 안 저려져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이분도 다소 놀라셨습니다. 자, 증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 증례입니다. 그 36세 여자분인데 앉아 계실 때 허리가 아프다고 하신 거고 이제 다른 병원에서 CT를 찍어가지고 오셨는데 오추랑 1천추 사이에 추간판 탈피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앉아 있을 때는 허리가 더 아파지는 경우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 있을 때에 비해서 1.4배 내지 1.9배 허리의 하중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뭐 러프하게 반에서 2배까지 압력이 올라가니까 앉아 있을 때 허리가 아픈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수 있죠. 근데 이분도 목하고 어깨에 주사를 맞으시고 통증이 한 60%가 줄어드시는 거죠. 허리에 맞기 전에. 그리고 허벅지에다가 서해부에 주사를 맞고 나서는 통증이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요 네 번째 환자분은 79세 남자분인데 제가 예전에 봉직하던 수술하던 병원에 계실 때 이제 뵀던 분인데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파킨슨 병이 진단이 되셨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걸어도 아프고 돌아 눕기도 힘들고 그렇게 해서 아파서 오셨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앞에서 봤을 때 이제 정렬이 딱 맞진 않고 그다음에 허리뼈 중에 이제 뼈 골절이 돼서 추체 성형술, 우리 뭐 흔히 공구리 친다고 하죠. 이렇게 시멘트를 넣어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옆에서 보면은 굉장히 허리가 등이 앞으로 많이 굽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이제 첫 번째 오실 때는 목이랑 어깨하고 사타구니 주사를 맞으시고 증상이 거의 호전이 되셨는데 일주일 있다가 오셨을 때 다시 통증이 한 50% 정도 생긴 거죠. 그때 서해부랑 허벅지 쪽에 주사를 하시고 나서 또 한 70%가 호전이 됐는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발목에다가 주사를 맞고 통증이 하나도 안 아파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다시 또 통증이 한 40% 정도 생기시고 그날은 목하고 이제 발목 쪽에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주사 맞고 한 몇 달은 안 오셨어요. 그 이제 부인께서도 저희 병원에 오시는데 요새는 지낼만 하셔서 안 오고 계세요라고 하시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아프셔가지고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워낙에 등이 많이 앞으로 굽으셨고 파킨슨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확 좋아지거나 이런 가능성은 남들보다는 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여자분은 조금 싱거운 케이스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31세 여자분이고 발바닥에 통증이 디디면은 아프다고 하세요. 근데 발바닥에는 주사를 안 맞았습니다. 뒤통수하고 엉치랑 귀티랑 뒷목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맞고 서보니까 디디니까 발바닥이 안 아픈 거죠. 그래서 요 분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디딜 때 아파요 그랬는데 낮에는 안 아프시다가 최근 들어서 여쭤봤을 때는 발바닥은 이제 안 아프다라고 하신 분입니다. 자, 그 여섯 번째 이제 환자분은 59세 남자분인데 왼쪽 새끼발가락에 통증이 있고 부어 있고 누르면 아프고 디디면 아프고.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물을 빼고 두 번 정도 주사를 맞으셨는데 그때는 조금 덜해지셨는데 세 번째 주사부터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디다 주사를 놔드렸냐면 발가락에 주사를 안 맞았습니다. 엉덩이랑 무릎이랑 발목 주사한 다음에 직후에 디뎌보니까 통증이 한 80-90%는 없어졌다. 물론 이제 다시 조금 아프셔가지고 몇 번 치료를 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 환자분은 33세 여자분인데 오른쪽 발가락이 저린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진찰을 해보고 계획했던 부위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근데 목 주사한 다음부터 발가락이 안 저려가지고 더 치사를 진행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끝냈던 케이스입니다. 그 여덟 번째 환자분은 74세 남자분인데 허리가 아프신 지 몇 달 되셨는데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안 받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사를 권하기는 조금 그렇고 일단 물리치료해서 좋아지시면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물리치료를 한 2주 정도 했는데 똑같이 아프다. 효과가 없어서 주사를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 주사한 다음에 직후에 통증이 한 20-30%가 호전이 됐는데 허벅지랑 서해부 쪽에 주사한 다음에 통증이 이제 없어진 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환자분은 55세 남자분인데 왼쪽 무릎 앞쪽이 허리를 숙일 때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해부랑 허벅지, 오금은 이제 뒤쪽이죠. 무릎 뒤쪽하고 허리 쪽에다가 이제 주사를 놔드리고 직후에 통증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무릎에는 주사를 앞쪽에는 안 맞으셨죠. 자, 왜 이러냐? 아픈 자리에 주사를 안 맞는데 왜 좋아지냐? 우리 몸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이 안 된 부분들이 없죠. 그래서 마치 옷을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쪽에서 걸리는 것처럼 여기다가 아픈 자리 주사를 놓는 게 아니고 여기를 주사를 놓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온몸이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무릎이 아픈데 어깨에다가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목에 치료할 수도 있고 발에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환자분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진찰을 해서 어디를 치료해야 될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골반이 틀어져서 모든 통증이 시작된다는 개념인데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다리가 돌아가고 상체에서 이거를 이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체도 어깨도 틀어지고 어깨가 틀어지면 팔도 틀어지고 자 그래서 이 이제 두 가지 치료인데 한 가지는 FBT 또 한 가지는 JSH입니다. FBT는 누가연합의원의 문철진 원장님께서 주창하신 치료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주로 앉아 있는 시간이 많고 어깨가 앞으로 말리면서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2차적, 3차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진찰을 통해서 이제 알아내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이고 JSH는 그 JS 힐링 의원의 이종성 원장님이 주창하신 치료 방법인데 골반에서부터 이제 틀어진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2차, 3차 보상을 통해서 다른 부분에까지 통증이 생겨서 그 척추를 교정을 하면서 다른 증상이 이제 좋아지게 한다는 치료 방법들입니다. 이건 얼마 전에 그 김성훈 원장님께서 비욘디에서 출연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던 치료 방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통증은 이제 악화 인자의 총합이 어느 정도 이상 어디를 한계를 넘어갈 때 우리 뇌에 이제 빨간불이 들어와서 통증이 이제 생기는 거라고 하신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아까 이제 천추 5번하고 요추 5번 요추 5번하고 천추 1번 사이에 디스크 있던 환자분이 디스크에서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게 없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같이 작용을 해서 일부만 호전을 시켜도 치료를 해도 증상이 이제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증에 영향을 주는 건 이제 밸런스랑 자세, 그다음에 기저질환, 당뇨가 특히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은 혈관이나 신경이 망가지는 병이기 때문에 치료 성적이 남들보다는 안 좋고 불리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는 육체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다 상관이 있고 육체적 스트레스 대표적인 게 이제 너무 많이 쓰거나 또는 다치시거나 이럴 수 있고 비만 와도 더 쑥쑥 애려요, 저려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중에 한두 가지만 개선을 시켜도 치료 효과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FBT라는 것은 펑셔널 밸런스 트리트먼트의 이제 이니셜인데 여기 치료의 타겟이 되는 부분들은 여기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이 피부 밑에 이제 얇은 지방층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신경들이 그다음에 혈관들이 같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잘한 신경들, 혈관들. 신경과 혈관은 거의 같이 당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굳어서 어딘가를 이제 잡아당기거나 여기에 이제 통증 유발점, 노시세퍼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면 이제 다른 멀리 떨어진 부분이나 아니면 그 자리에 통증이 생길 수 있고 그거를 푸는 치료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여기 이제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근막하고 관절 캡슐, 근육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치료를 합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피부를 들어 올렸더니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를 푸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그림은 근막 경선 해부학이라는 이제 책에서 가져온 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육을 이렇게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근육들도 다 연결이 돼 있고 연부 조직들도 다 연결이 돼 있고 피부 연결돼 있는 것처럼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림을 가져왔고 그래서 여기도 목에서 보면 척추 길이끈은 목에서부터 꼬리뼈까지 다 연결이 돼 있고 발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은 무릎이 아픈데 옆구리에다 주사를 맞으면 무릎이 좋아지고 어떤 분들은 엉덩이에다 맞으면 무릎이 좋아지고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펑셔널 밸런스 트리트먼트라는 것은 연부 조직이 딱딱해지고 구축이 생겼을 때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동 범위를 체크를 해서 거기를 풀어서 타겟 통증 부위의 증상을 이제 완화하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들이 개발된 이유는 스테로이드를 안 쓰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통증 치료를 할 때 스테로이드를 한 번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스테로이드는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경우들도 있고 저도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가끔 맞을 때가 있습니다. 맞으면 효과가 좋고 하는데 많이 쓰면 몸에 이제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를 안 쓰고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고 싶은 이제 그런 이 통증의 프론티어 명석한 원장님들께서 고뇌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FBT는 이제 멍드는 단점이 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JSH라는 것은 이제 골반이 틀어진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요 그림을 이제 사용하게 허락해 주신 송무철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오른손잡이거나 왼손잡이거나 보통 한쪽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틀어지는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공부할 때도 이렇게 팔꿈치를 괴고 한쪽 팔로 글씨를 쓰고 물을 썰 때도 물을 하나 잡고 오른팔로 오른손잡이의 경우에 오른손으로 물을 썹니다. 그래서 한쪽을 주로 사용하는 환경에 이미 노출이 되어 있고 항상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구가 한쪽 방향으로 자전을 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이제 살고 있는 건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분은 왼쪽 발에 빨간색의 그림이 네모가 쳐져 있고 그다음에 이분은 양쪽 발에 이렇게 사선으로 빨간색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기울어진 이 환경에
반응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그런 이제 표시인 것 같고, 실제로 골반이 틀어지더라도 보상하는 기전이 환자분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통증 부위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가 이쪽에 이렇게 틀어지고, 틀어지게 되면 어깨가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발도 돌아가고, 그러면 이제 발에 통증이 생기고, 그래서 아까 뒷목하고 머리하고 골반 쪽에, 꼬리뼈 쪽에 주사 맞고 발바닥이 통증이 좋아지신 분들은 여기에 틀어진 거를 살짝 교정을 해줬더니 이 발바닥 통증이 좋아지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증례 이제 10번째 증례를 말씀을 드리면 61세 여자분인데, 오른쪽 엉치가 아파서 오셨고 다른 데서 MRI를 찍어가지고 오셨는데 요추 4번이 압박골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4, 5번 디스크가 튀어나왔어요. 다른 병원에서 주사를 2번 맞았는데 효과가 없어서 수술을 권유를 받으셨고, 수술은 정말 안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신경 차단술을 하고 이제 근육 치료하는 이제 통사, 근육에다 주사를 놔드려가지고 일시적으로 호전이 됐는데 시장에서 배추 사가지고 오시면 또 아픈 거예요. 자, 이분은 이제 MRI 찍으신 거 보면은 여기 4번이 이제 압박골절이 돼 있고 4, 5번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로 사진인데 여기가 이제 앞이고 여기가 뒤고 오른쪽 왼쪽인데 가운데서 약간 왼쪽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 왼쪽 다리 엉치 통증 수술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주체 성형술 해주면 좋아지실 걸로 생각이 되고, 뭐 아주 어렵거나 그런 수술은 아니니까 해보셔도 되는데 수술을 너무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셔가지고 치료를 한동안 받으셨습니다. 근데 자꾸 다시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FBT를 하고 제 그 깔창을 좀 넣어드렸는데 요거 그림 잘 보시면 이게 오른쪽이고 이게 왼쪽인데 그냥 서 있을 때 이 척추의 축이 전부 다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대퇴골이 왼쪽이 한 1cm 가량 낮아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치료하시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신지 사실 좀 궁금했는데 1년 있다가 오셨습니다. 다시 아프시다고. 왜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안 아파서 안 오셨대요. 그럼 깔창은 언제까지 끼셨어요? 그랬더니 한 3, 4개월 전부터 뺐는데 다시 좀 아파셨다고 하십니다. 물론 이번에는 골절이 된 건 아니니까 치료 한 번만 하고 안 아프셔가지고 이번에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나 지금 안 아프니까 안 가고 다음에 아프면 갈게요. 이렇게 전화를 주셔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무소식이 희소식인 환자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분은 41세 남자분인데 이분은 소개 환자입니다. 2년 동안은 왼쪽 다리가 계속 아팠는데 다른 병원 치료를 해도 잘 낫지가 않고,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더 아파지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FBT 치료를 2번 한 다음에 최근 들어서 굉장히 심해졌던 증상은 호전이 됐는데 2년 동안 지속되던 그 통증은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JS 치료를 2번 하고, 사진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보면은 골반이 이쪽으로 1.7cm 가량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척추가 다 여기 시골기 결합에서 수직선을 올려고 하면 다 왼쪽에 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100점은 아니지만 여기가 많이 맞춰지면서 이분도 이제 거의 안 아프다. 그래서 주사 치료를 이제 끝내고 지금 안 오고 계시는 상태고, 자, 그다음 이제 환자분은 이제 16세 남자, 이제 고등학생인데 만 16세니까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파요. 근데 고등학생인데 저는 이제 학생한테는 주사를 잘 권하지 않거든요. 근데 주사를 맞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JS 주사를 하면서 점차 호전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척추가 엄청 많이 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고, 그래서 깔창도 여러 번 바꾸고 해가지고 이제 한 요 정도까지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고등학생이니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꾸준히 오지는 못하고 아플 때만 오셔가지고 치료를 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했고, 중간에 이제 상태가 조금 변하게 되면 깔창을 또 바꿔야 되니까 발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다가 좋아졌었는데 시험 보고 와서 다시 아파가지고 왔는데 그때 보니까 다시 틀어져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깔창인데, 똑같은 높이의 깔창인데 이렇게 틀어집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통증과 밸런스에 영향을 준다. 지금은 이제 많이는 안 아프고 있어서 일단 두고 보고 있는데, 운동을 이제 밸런스에 관련된 운동을 하시라고 알려드렸는데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신지 사실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세 남자분인데 이분은 이제 목이 아프고 팔이 감각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뭐 뇌경색이나 이럴 가능성은 좀 떨어지고 본인이 도수 치료를 원해서 치료를 좀 받으셨는데 치료하다가 사실 저는 오른쪽 골반도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좀 틀어져 있어서 깔창을 꼈는데 일시적으로 좀 나아졌다가 많이 걷고 나서부터 발목이랑 무릎이랑 허리랑 막 다 아픈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의 사진인데 축이 다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것도 한 번에 한 게 아니고 이제 몇 번 하고 나서 요렇게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맞춰진 상태가 돼서 요 시점에 거의 증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시간이 좀 나가지고 치료를 몇 달 다니셨는데 이제는 시간이 없거든요. 일을 하러 가셔야 돼서 아마 다음에 오시게 되면은 휴가 때나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도 의사고. 자, 그다음에 이제 68세 남자분인데 이분은 왼쪽 무릎에 아프면서 물이 자꾸 차는 거죠. 무릎 잘 구부러지지 않고.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물을 7번을 뺐다고 하십니다. 뺐는데 또 차고 뺐는데 또 차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물을 안 뺐습니다. 한 번도 안 뺐고 JS 이제 주사 치료를 하고 이제 좀 나아지신 분인데 처음에 이제 초음파를 찍어 보니까 물이 이만큼 차 있는 거죠. 이렇게 상당히 많이 차 있었는데 일단 뽑지 않았습니다. 뽑아도 또 찰 거기 때문에. 제 엑스레이를 보면은 이게 오른쪽으로 축이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고 그래서 이분도 단방에 된 건 아니고 여러 번 치료하면서 계속 보정을 하면서 이분은 운동도 거꾸로 하신 적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악화된 적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인데 이분도 100%는 아니지만 안으로 교정이 많이 되고 증상이 8, 90% 정도 개선이 돼서 안 아픈 날이 많고 주사를 뭐 이제 안 맞아도 될 것 같은데 좀 약만 먹고 필요할 때만 약 먹고 보면 안 되겠냐 그래서 지금 경과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촬영하신 이제 초음파 검사를 보면은 물이 아직 조금 남아 있지만 처음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자,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많이 줄었죠. 자, 다음 분은 이제 55세 남자분인데 이분을 보면 조금 좀 안쓰럽고 가슴이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척추 수술을 여러 번 하셨어요. 나사가 부러지면서 제거하기도 하고 다시 이제 수술 여러 군데 또 해가지고 하셨는데 수술하고 나서도 완전히 발목이 완전히 마비 온 상태입니다. 조카수, 풋드랍. 그래서 거의 안 움직이죠. 그리고 그 다리가 계속 쥐가 나고 저리고. 그래서 FBT도 하고 JS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비 온 거는 호전이 안 돼. 아직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안 됐습니다. 근데 저림하고 아침에 쥐나는 증상은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일단 지금 이분도 아플 때만 주로 오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린 거는 가끔씩만 오고 예전보다는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으로 축이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1cm 이상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도 100점은 아니지만 안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다리 저리고 쥐나는 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JS나 FBT 치료를 하면 다리 저리고 쥐나는 것들이 증상이 개선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9세 여자분인데 이분은 얼굴, 눈 주변에 시큰거리고 만지면 전기가 오고 머리가 뜨거운 느낌이라고 하셨거든요. 이런 분이 오시면 일단 제가 기분이 너무 쎄해집니다. 혹시 다른 어떤 이상한 병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일단 신경학적인 검사에서는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고 하셔가지고 JS 주사했더니 바로 없어지셨어요, 그게. 그래서 이분이 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오른쪽 귀에서부터 목, 어깨, 가슴, 허리, 사타구니, 발목 다 아프다는 거죠. 자,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몇 번 치료하다가 증상이 좋아지셨는데 최근에 이제 몇 달 만에 오셨어요. 몇 달 만에 오셨는데 그냥 괜찮았다고. 근데 요새 조금 불편해서 오셨다고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그때보다 많이 이제 개선이 100점은 아니지만 개선이 많이 되신 상태고 중심 축이 많이 정렬이 맞춰진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번째 환자분은 33세 여자분인데 허리가 아파서 주사를 6개월 전에 맞으셨고 좋아지셨어요. 신경 차단술이랑 뭐 해가지고 좋아지셨는데 또 아프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깔창을까지 끼워드렸죠. 도수 치료는 했는데 아파서 하기 싫고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법을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했는데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끔씩 아프가지고 주사 맞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 그전만큼 자주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경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이게 지금 이만큼 틀어져 있는데 요거하고 안쪽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분은. 근데 증상이 없으니까 일단 요렇게 하고 보고 있고, 다른 치료는 안 하고 계시고 운동만 하시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쫓아가서 하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당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9세 남자분인데 이분은 목이랑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여기저기 아프세요. 근데 계속 아픈 건 아닌데 아프실 때 와서 주사 맞으시고, 예. 근데 이분은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시고 이분도 JS랑 FBT를 다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요 처음에 6개월 전에 찍은 사진인데 여기 보면 정렬이 좀 틀어져 있죠. 틀어져 있고 그다음에 요 사이에 이제 깔창을 착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오셔가지고 이제는 빼도 될 것 같아서 뺐다고. 그래서 빼고 또 찍은 사진인데 이건 끼고 있는 상태가 아닌데 이때보다 정렬이 굉장히 많이 맞춰진 상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분은 보면 왼쪽이 이제 발목이 아프신 이제 여학생, 초등학생인데 보니까 틀어졌어요. 진찰을 해보니까 틀어졌고 사진 찍어보니까 조금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한번 하고 깔창을 넣어드렸는데 일주일 후에 한 40% 정도 줄고 60% 남아있다는 거죠. 다시 체크를 해보니까 깔창 껴야 되는 게 좀 다른 걸로 나왔어요. 진찰 소견에서. 그래서 깔창을 변경을 하고 다음 주에 왔는데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해서 물리치료도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중간에 이제 한번 찍은 게 있지만 이제 마지막 사진이 이렇게 보였고 이쪽에 깔창 변경한 다음에 100점은 아니지만 이것도 많이 맞춰진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8세 여자분인데 허리도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햄스트링 부위에 이제 아프셔가지고 오셨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이제 도수 치료, 프롤로 치료했는데 예전에 효과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 효과 없다 해가지고 2번 주사 치료한 다음에 이제 한 70~80%는 좋아지시고 가끔씩 아프고 안 아플 때가 많고 그런 상태인데 여기 이분도 상당히 많이 틀어져 있죠.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2번 치료하고 찍었을 때 100점은 아니지만 이분도 안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분도 아직 조금 더 치료를 해야 되고요. 증상은 많이 개선이 되셨지만 이게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에 동의를 해주셔서 통증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도 치료를 한번 더 하셨고 이제 다음에 이제 보시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까 나왔던 그림인데 골반이 이 그림은 왼쪽이 낮아져 있고 이 그림에서는 오른쪽에 낮아져 있는데 천골 우리 꼬리뼈 위에 있는 거 미골 천골 그러죠. 천골은 돌아가는 방향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건 앞에서 본 사진, 이거는 뒤에서 본 사진이고 우리가 MRI 볼 때 항상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이라고 물론 이제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죠. 이제 이쪽이 오른쪽, 이게 왼쪽이라고 하면 이 JS에서는 이 극돌기 기준으로 하거든요. 극돌기가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골반이 앞으로 돌아갔다고 듣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분은 이제 이 추체를 기준으로 하면 이건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고 여기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같은 내용입니다. 자, 역시 이 한쪽 방향으로 다 이제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인들은 평균 9시간 정도를 앉아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뭘 하든 다 이런 자세로 하기 때문에 목이랑 허리, 어깨뿐만이 아니라 이제 목이 이렇게 거북목이 되면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말리면서 라운드 숄더가 되고 그럼 팔꿈치, 손목, 손가락 이런 데도 다 문제들이 잘 생기는 조건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주사 포인트 이거 설명드리려고 이제 설명드릴 때 많이 쓰는 그림인데 이런 자리들이 다 주사 포인트가 되고 스트레칭하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장요근이 짧아져 있고 장요근 속에는 이제 신경 다발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다리가 아픈데 여기 주사만 맞고도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늘려주는 이제 스트레칭이 조금 필요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 안 가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조건들이 다 비슷합니다. 오래 앉아서 생활하고
그다음에 한쪽을 더 많이 쓰고 골반이 이제 천골이 다 오른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부분 구분 없이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을 다 그냥 하셔도 거의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맨날 앉아 있으니까 이제 목을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목하고 팔하고 스트레칭, 그다음에 장요근 스트레칭 이런 것들에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자세지만 두 번째 아니면 호흡이 첫 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얼마 전에 신효상 원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좋은 강의해 주셨는데 호흡의 중요성 비욘디 동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로 천천히 5초 동안 들여 마시고 5.5초 동안, 그다음에 5.5초 동안 내셔 가지고 횡격막을 충분히 쓰는 호흡을 하시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한쪽으로 틀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운동. 그다음에 손하고 발가락들 이제 혼자 하실 수 있는 운동. 이걸 이제 이용기 재활의학과의 이용기 원장님께서 알려주셨고 여기서 소개하는 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목 스트레치 요분은 이제 목 디스크 의심됐던 환자인데 MRI를 찍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사 맞고 좋아지셨으니까. 근데 다른 병원에서 주사를 2번 맞으셨는데 호전이 안 돼서 여기서도 주사를 많이 맞지는 않으셨어요. 2번 정도 주사 맞으시고 아픈 건 좋아지셨는데 목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때 너무 아파서 거의 울먹울먹하고 오셔가지고 요거를 다시 오게 되는 것을 막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도수 치료도 하셨지만 스트레칭을 아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게 불과 2-3달 만에 이렇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이분도 많이 아팠던 분인데 주사 맞고 증상은 이제 서서히 완화가 됐는데 너무 심하게 앞으로 구부러졌기 때문에 이걸 되돌리기 위한 노력들을 좀 이제 교정 치료를 하시고 스트레칭은 많이 못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래도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면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바쁠 땐 또 병원에 오시지도 못하고. 근데 완전하진 않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발 사진 이제 저도 예전에 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발가락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는 점점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제가 잘 모르고 있거나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이 발가락이 이렇게 돼 있는 발가락들이 좋고 이런 발가락들은 안 좋은 발가락들입니다. 이 무지외반증이죠. 맨날 이제 뾰족 구두나 고무신 신고 걸을 때 이 발가락들을 사용을 안 하고 뒤꿈치로 쿵쿵 찌우면서 걸으면 이 발가락 기능이 떨어지고 힘이 빠지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이제 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무지외반증이 생기고 여기가 이제 닿아가지고 아프고 그러면 뭐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되실 수도 있고, 이제 발가락이 기능을 잘 못하게 되면 위쪽에 부담을 주게 되면서 족저근막염이나 아킬레스건염이나 무릎, 허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는 발에 주사를 맞고 허리가 좋아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발가락 운동, 발가락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FBT는 여기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의사 선생님들은 정보를 얻고 이제 세미나나 이런 데 참여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JS 같은 경우는 밴드에 들어가시면 거기 소무철 원장님께서 주축이 돼가지고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의를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스트레칭을 어디서 하면 보여드리면 될까요? 그냥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자, 네, 목 스트레칭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TV에 유명하신 교수님들도 나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스트레칭 하라고 항상 말씀하시죠. 네, 저도 이렇게 환자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뒤에 벽을 만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앞을 같이 다 늘려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하체를 조금 잡아주시면 이렇게 런지 자세처럼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왼팔에서부터 오른쪽 다리까지 다 스트레칭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 장요근 스트레칭이 같이 되고, 반대쪽으로 하시면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는 거죠. 이것도 어떤 이제 재활의학과 원장님이 이제 알려주신 부분들을 그냥 전달해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말리면서 팔 질환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15초, 이렇게 15초,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틈 날 때마다 하십시오. 뭐 같이 콤비네이션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설거지하는 자세, 공부하는 자세 반대 방향으로 계속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미들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자, 우리가 골반이 천골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을 때 대개는 오른쪽 대둔근이 오른쪽 다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다리를 이렇게 들고 서 있어 보실 때, 지금 이제 제가 왼다리를 들고 서 있는데요. 왼다리를 들고 서 있을 때보다 오른쪽 다리를 들고 왼쪽 다리를 서 있을 때 안정감이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왼다리를 들고 20초 동안 서 있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한번 제자리 걷기 해보세요 이랬을 때 오른팔이 앞으로 갈 때, 자,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오른팔이 앞으로 가는 거죠. 골반이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경우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제자리 걷기 운동을 하거나 걷기 운동을 하실 때 오른팔이 뒤로 갈 때 뒤에다 뭘 뿌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렇게 걷는 운동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을 조금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자, 오른쪽 발가락은 이렇게 구부리고 왼쪽 발가락은 위로 뻗칩니다. 이 상태에서 케겔 운동, 발야근을 조이는 운동을 하시면 이 골반 기저근이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그냥 수시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발 무지 에바증 보여드렸죠. 발가락을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걸으실 때 이렇게 걷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걸으실 때 발가락을 지면을 긁듯이 이렇게 걸으시는 게 좋고, 발가락 운동을 계속해서 발가락 기능을 되살려주셔야 됩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끝날 때마다 이렇게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 오른 발가락을, 엄지발가락을 뒤로 이렇게 젖혀보시고 여기다 그냥 손을 댑니다. 이 상태로 오른쪽 발가락을 구부려서 엄지 손가락을 미시는 거죠. 15초 동안. 제가 15초 동안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10초라고 이영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국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숫자를 빨리 줍니다. 그래서 15초 동안 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구부려서 내가 줄 수 있는 힘의 10% 20%만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운동하시고, 자, 이렇게 발가락을 이렇게 돌려보면 덜 돌아가는 쪽이 있고 더 돌아가는 쪽이 있는데 약간 뻑뻑한 쪽으로 돌린 상태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발가락을 한 개씩 해서 10개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손가락에 힘줄염이나 뒷구에르베 힘줄염, 방아쇠 수지, 이런 것도 이 손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돌려보고 이렇게 돌려봤을 때 잘 돌아가는 방향이 있고 뻑뻑한 방향이 있습니다. 이거를 끝까지 뒤로 젖히신 다음에 뻑뻑한 방향으로 살짝 돌리시고 여기서 15초 동안 이렇게 구부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 손으로는 저항을 만들고, 틈 날 때마다 이런 것들을 안 좋으신 분들은 다 하시고 증상이 없어도 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실제로도 충격파 치료만 하시다가 조금씩 좋아지는데 쉽게는 낫진 않아요. 그런 분이 이 운동을 시작하시고 나서 갑자기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빨리 끝냈죠. 근데 알려드려도 안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누구나 좀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에게 이제 JS와 JS 치료와 FBT를 소개해 주신 김동진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